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수개놈이 헌재에서 구라로 판을 뒤집어 보려 했겠지만 갈수록 지칠 거라 했었죠. 벌써 예약이 되어 있나 보군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뒤에 진행되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차 변론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의 출석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들과 마주하는 상황을 피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온 홍 전 차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펑파에 갖다 놓았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한 고위부 대상.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전 최고위원은 혼자서 아니라고 할 때 얼굴 표정이나 태도에서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드러날 거라며 나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역적은 자신을 따르던 최측근에 의해서 뒤지는 법. 홍장원 무서워 헌재에 발도 못 내밀 듯 하죠. 구라가 먹힐 때나 구라지 김용경과 다르다는 얘기죠. 원래부터 수개놈 오래전 과거부터 알려져 있잖아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자, 길 때 잘 기고 비빌 때 잘 비빈다고. 그런 쫄보 수개놈 아닌가요? 이홀은 수개놈의 험난한 헌재의 길이 되겠군요. 선동, 권성동. 이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라고 전부터 얘기했었죠. 제1심 재판장이 나중에 몰랐는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 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선동과 현재의 권선동, 낯자가 한번 두껍네요. 이런 한심한 자 일일이 대꾸해주면 지가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수개놈이 했던 말 있죠.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국민들 정신건강 위해서라도 어여 치워버려야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데 경의를 표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SNS 게시글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해온 일을 세간에서 흔히 패밀리 비즈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똑바로 하십시오. 부르죠. 선동의 적은 선동이다. 이자의 앞날은 뻔해 보이네요. 자뻑 인생이 되겠다 보이죠? 선동의 힘들과 수개놈들의 바람이자 꿈이겠지만 꿈을 깨라.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만 목을 매는 자들이죠. 1심에서는 1심이 워낙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많이 있고요. 설령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가 3월 달에 날 거잖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느라고 일주일이 걸려요. 네. 예를 들면 한 3월 중순 정도에 나왔다고 치면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가죠. 지나간 다음에 소송 접수 기록이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 항소심에 있던 것들이 몽땅 다 대법원으로 올라가느라고. 네. 그 시기 지나가고 나서 20일 동안에 상고 이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벌써 2달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월 달부터 2달이면 5월이잖아요. 이미 그때는 윤석열 파면 관련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이미 벚꽃 대선이 치러지고 있을 때죠. 네. 네, 그러면은 벚꽃 대선이 치러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요. 당연히 된다죠. 수개놈은 꽃이 피기 전에 파면이 된다. 영원히 빵 속에서 못 나온다. 벚꽃 대선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는 얘기죠. 설명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후보 자격을 아예 상실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확률이 제로고요. 네.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될 건데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까지 아마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잘 갈 텐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의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언행을 이제 더 확장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텐데 그렇겠죠. 당사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좀 기준을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몇 가지 첫 번째 반명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되고 네. 있는 사람들이 네. 정권 교체를 우선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교체를 우선으로 얘기하느냐 요걸 놓으면 이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냐가 쉽게 저는 식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박들이죠. 선동의 힘들과 같은 마음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만 매달려 사는 인생들, 국민은 없고 국가도 없는 자들, 지들 배만 풀려 나라 세금만 노리는 자들, 어떻게 하면 뒤에서 헤쳐먹을까만 생각하는 자들, 국민 눈 속이고 우롱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목적이다 라고 풀리죠. 이 자들의 목적, 속내, 의도를 알 수 있는 포인트다. 수박들 입에서 정권 교체, 국민 우선 이런 말보단 이재명 때리기 하면 당근 수박이다. 수박질 하면 국민들에게 박 터지죠. 깨질 준비가 되걸랑 나오면 된다. 우리가 기다리마. 건희 이모의 국정농락 사기 사건이라네요.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 나하고 사업하자. 로비스트. 누굴 상대로 로비를 해요? 방산업. 예. 해서 그 방탄복 있잖아요. 방탄복 네. 1,000억짜리 수익액 내 딸 할게. 그거 이제 나눠 네. 먹자 이거죠. 나눠 그거 먹자? 수익계약이기 때문에 예. 방탄복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000억짜리 수익계약 따면 300억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소리 그만둬. 아 소리 관도. 관도. 예. 저한테 세뇌를 시켜요. 소리 있으면 돈 벌 것 같냐? 그 우리 초신님 예. 관상 보니까 돈이 없는 관상이야? 돈 없는 관상이고 김건희 이모란 거는 이제 그 업체들 다 알죠. 진짜 업체를 가요. 그런 군수 사업 할 수 있는 예. 업체들. 아 진짜 다녔어요 이모하고? 예, 두 군데 업체 갔죠. 네. 그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김건희 이모다. 수익액 하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업체 사장이 그 김건희 이모한테 돈 봉투도 주고. 일개 일반인이 국가 사업을 어떻게 따서 해먹겠다. 건의백으로 가능하면 국정농락이고 불가한 상태의 이명수 기자를 꼬드길 목적이었다. 사기 아닌가요? 국정농락 사기 사건으로 보이죠. 명신이 팔아 뇌물도 받았다 라는 얘긴데요. 역시 사기 집구석답네요. 수의 계약을 명분 삼아 뒷돈 받고 다녔다면 딱 맞네요. 줄줄이 엮어서 가야겠죠. 연말 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민주당 지방 정부들이 약 2천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 가량의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상인분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 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천억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 당국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은데 호남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이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겁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독자적으로 더 걷을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이 사람을 뽑느냐 저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영남 쪽은 못하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잘 없는 거 아닌가? 국민들 잘 사는 꼴 못 보는 자들 꼭 그딴 소리 하죠. 누구겠나요? 할 줄 아는 건 없고 헤쳐먹기 바쁜 선동의 힘당 아니겠나요? 선동당의 지역구만 힘들어지겠죠. 힘들어지면 구박만 커질 게 뻔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겠죠.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 삶이 달라진다. 선동의 힘당들은 절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10원 한 장 쓸 생각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나요? 닥쳐올 현실이 보이죠? 민주당의 정책이 효과가 클수록 선동의 힘들은 버림받겠군요. 지역구에서요. 흘러가는 시간 붙잡을 수 없듯 몰락하던 인생들의 시간 또한 붙잡을 수 없다 보이죠? 참 어리석어도 어찌 이리 어리석을까 싶네요. 자신들의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자신들만 모르는 인생들 아닌가요? 꽃피는 봄날을 기다리면서 좋은 소식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